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표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 공부하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말,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쵸? 이 표현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이제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 아니면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표현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쵸.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이 표현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익히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얘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특히나 유튜브, 지금 영상도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표현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유일하게 들었던 게, 이제 어떤 유튜버 분께서 뭐 일상에서 많이 써보세요.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것 밖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아마 들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적시적소에 탁탁탁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으면은 꼭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도 사실 이제 다른 방법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이 사실 이제 방법적인 이야기 그죠 제목이 표현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방법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영어 말하기 공부 방법과 이제 이 섹션에 제 영상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왜 생뚱맞은 타이밍에 표현 공부 방법 영상이 올라오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생각을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정의, 표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정의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레벨에서 표현 공부를 하면 좋은가?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한 30번 이상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왜 30번 이상을 찍었냐면 계속 내 제목이 표현 공부 방법이니까 방법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순서를 잡았어요. 제목이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야 그래도 영상이 긴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찍다가 보니까 방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문법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과연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를 할까? 방금 했던 말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레벨이 낮으신 분들, 표현을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그걸 계속 찾고 다시 해보고 한다고 한 30번 이상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방법 얘기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자, 왜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방법적인 걸 넘어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댓글로 이제 아니면은 그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실제로 이제 표현 공부를 꽤 해보셨고 아는 표현이 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방법적인 이야기하는 걸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설명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표현 공부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려운 거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께 이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유명하지도 않고 뭐 구독자도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이해는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이제 아마도 왜 얘기를 먼저 하고 방법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왜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따 알려드릴 방법 그죠?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이제 방법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왜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상식적인 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든 수거든 구조든 아니면 표현이든 뭐든 간에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뭐든 간에 많이 써봐야 좋죠. 그쵸? 단어든 수거든 아니면은 뭐 그쵸, 구조건 아니면은 표현이건 뭐든 관계없이 많이 써봐야 도움이 된다. 혹은 뭐 자기께 빨리 된다. 이 말에 아마 이의를 다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표현이라는 거는 어떤가요? 자, 이 위에다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정의 중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표현이란 건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아마도 이제 사실 이 표현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다. 요 개념 때문에 사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방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과연 이 표현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다라는 것을 레벨이 낮으시거나 표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실까 요 걱정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레벨이 낮으신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는 그래, 표현이라는 건 이제 좀 이렇게 몸으로 약간 피부로 이렇게 확 느껴지시는 않더라도 표현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구나. 그 특정한 상황이 아니게 되게 되면 그 표현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아마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자, 단어나 수거건 구조건 표현이든 뭐에 관계없이 많이 써봐야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표현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 표현이라는 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상황이 얼마나 일상에서, 여기서 일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어민 친구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갔을 때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연습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영어를 쓰는 아니면은 공부하는 그 일상에서 그 특정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연출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주 연출이 될 건가? 될까? 이렇게 할까요? 그 특정한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공부하는 일상에서 자주 연출이 될까요? 자, 다시 표현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만 쓰는 거죠. 그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이렇게 전제를 두 개를 하나 이렇게 적어볼까요? 두 번째, 단어건 수거건 구조건 아무거나 관계없이 뭐든 간에 많이 써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써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물론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방법론은 일단은 많이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어야만 그 표현을 자주 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자주 써야만 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내게 빨리 될 건데 과연 그 특정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연출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특정한 상황이고 그 특정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한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방법 이야기에서 해드리겠지만은 그게 혼자 공부하시는 거건 원어민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건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자기가 표현을 잘 쓰고 싶어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자기 입에 빨리 붙이시려면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 표현이 딱 써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단어든 수거든 구조든 뭐든 간에 많이 써봐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표현을 쓰려면 그 표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는 한 그 표현을 쓰기는 힘드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얼마나 그런 특정한 상황이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는 일상에 자주 그쵸 연출이 될 건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본인이 노출이 되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는 게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연출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현을 그런 특정한 상황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법한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면 그 이꼬르 표현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려면 실전이 아니라 연습을 하시려면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표현을 자기 입에 붙이는 가장 그쵸,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인위적으로 그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는 거 꼭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위에 제가 알려줬던 근거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단어하고 구조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수본을 일단 빼고 그쵸? 단어하고 구조하고 표현 중에서 어떤 게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놓을 수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구조. 이 구조라는 거는 사실 상황이랑 관계없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든 간에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든 간에 누구랑 있든 간에 그쵸? 이 구조라는 거는 어떠한 주제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다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구조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라는 거는 상황이랑 아니면 자기가 뭔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대화의 주제랑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단어고요. 마지막에 이 특정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게 표현이라는 것 때문에 표현이 가장 힘들어요. 그쵸. 이제 단어나 구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으세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표현이라는 거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특정한 상황이고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라는 것을 입에 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원래 이 질문을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그쵸. 표현을 꽤 공부해 보신 분들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다 이런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표현의 개수가 꽤 되시는 분들 그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적시적소에 그 표현이 입에서 나오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다르게 여러분들이 원어민이랑 한 10분 정도 혹은 그 이상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표현, 여러분들이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꽤 표현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과연 그 표현이 몇 개나 써지세요? 아마 이 질문에 알고 있는 표현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써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면은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특정한 상황에 이 표현이란 건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거고 그 특정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 적시적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라는 걸 연습을 하려면 실전이 아니라 연습을 하려면은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인위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 표현을 많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타이밍이 되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초반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모아 놨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 play hard to get. 자, play hard to get 이라는 표현을 한번 꺼내볼게요. 연출을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출을 하라는 게 이 play hard to get이라는 표현은 밀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밀당하다. 그러면 밀당을 하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뭐 연출을 하라는 말이 밀당을 실제로 하세요. 뭐 그런 뜻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주 노출이 되어야만, 자주 그 특정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빨리 자기 걸로 만들고 빨리 입에 붙일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원어민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play hard to get, 밀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자주 이런 밀당한다는 이야기가 그 친구와 대화에 대해서 주제로 선택이 된다고 칠게요. 그렇게 자주 이렇게 이 밀당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이
여러분들이 노출되시면 그 친구가 자주 그 주제를 꺼내고,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밀당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play hard to ge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께 빨리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 특정한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본인께 빨리 되는 거긴 한데, 대부분의 표현들이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상황들에게 한테 노출이 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적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당연히 밀당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원어민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인 친구가 밀당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하게 되면 플레이 할 투의 표현은 굉장히 빨리 자있게 되실 건데, 그 이외의 표현들도 역시 똑같이 자주 연출이 되고 그런 상황에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야만 자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주 맞닥뜨릴 법한 상황에서 쓸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에 붙이기가 힘든 거죠. 자, 다른 예로 이런 게 있죠. 인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hello 이거 말고도 뭐 what's up이라든지 아니면 what's going on 이런 인사류의 표현들은 잘 아시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표현들을 왜 잘 아시냐면, 그 누군가를 만나면은 항상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밀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밀당을 하지도 않고 주위에 밀당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원어민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원어민 친구도 뭐 밀당을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러면은 과연 이 play hard to get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빨리 이 표현이 예를 들면 자기 입에 붙어서 이제 자주 연출되는 상황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알고 있는 플레이 할 적의 표현이 입에서 적시적소에 빡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고, 그 특정한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자주 못 쓰기 때문에 자기께 되거나 자기 입에 붙이는 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나 단어나 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인위적으로 이런 특정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연습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그래도 왜 제가 인위적으로, 그쵸? 이제 방법론을 이제 들어갈 건데, 인위적으로 연습을 해라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방법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죠, 그쵸? 일단은 좀 표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앞쪽 얘기가 조금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더 이상 주저거리지 말고 방법 얘기를 바로 들어가면,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표현, 이 표현 좀 입에 붙였으면 좋겠다, 이 표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 표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싶어하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그쵸? 이야기를 끌고 가면 됨.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말은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표현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뭔가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과정을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뭔가 목적이 없이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을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일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표현을 하나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하나 딱 정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를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쓰려면 특정한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 쪽으로 이 이야기를 쭉 가다가 특정한 상황으로 내용을 변경을 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가다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으로 내용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으로 내용을 쭉 이어가다가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면 쓰고,
다시 내려와서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그쵸.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이렇게 직선이라고 치게 되게 되면 표현 하나를 정하시고 자기가 잘 쓰고 싶어 하는 표현을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쵸.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틀어버리는 거죠. 그 특정한 상황으로. 틀어서 이 표현을 쓰고 그리고 썼으면 목적은 달성이 됐으니까 그죠? 표현을 쓴다라는 목적은 달성이 됐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정의를 좀 내려보게 되면 말을 할 때의 목적이 말을 할 때의 목적이 말을 할 때의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죠? 뭐 내 생각, 뭐 그죠? 아니라, 그쵸? 아니라, 그쵸? 목적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표현을,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게 되어야 함. 그쵸? 목적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표현을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표현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틀고 끌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임의적으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주제든지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대부분의 표현들을 다 쓰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개념적인 얘기만 해드리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위쪽에 말씀드렸던 이 개념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칠게요. 보통 아침에 못하고 출근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자가용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누가 저한테 뭐로 출퇴근하세요? 이랬을 때, 저는 버스를 주로 타요.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질문이, 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가 오기 전에 뭐 하세요? 주로? 자,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퀘션을, 그죠? 이렇게, 퀘션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로 뭐 하세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레벨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영어로도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일단은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지금 이거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봐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 경우에 저는 주로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답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악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음악을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힙합, 그 다음에 발라드 이런 유기 때문에 주로 힙합이나 발라드를 듣고요. 약간 좀 날씨에 따라서 이제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날이 화창할 때는 힙합을 듣고, 좀 날이 우중충하거나 비가 올 때는 좀 발라드를 주로 듣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 대답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트는 거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를 트는지. 자, 표현을 하나 잡아볼까요? 범프 인투를 하나 잡아볼까요? 그렇죠? 범프 인투를 하나 잡았다고 칠게요. 제가 이제 표현을 아까 전에 쭉 알려드렸죠. 그걸 한번 적어놔 볼까요? 한번. 옆에다가. 자, 이렇게 저는 답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답변을 한다 가정을 하고, 자,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범프 인투를 쓰기 위해서, 그쵸? 내용을 트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음악을 주로 듣는 것 같아요. 힙합 음악도 듣고, 발라드 음악도 듣고,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뭐 동네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어린 시절에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중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음악을 듣진 않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웬만하면 저는 뭐 음악을 듣는데 뭐 힙합이나 뭐 이제 발라드를 주로 듣는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서 뭐 듣는 음악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내용을 틀었는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조금 산이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버스를 기다리는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음악을 들어요. 그쵸? 뭐 힙합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발라드 음악도 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딱 틀었죠. 그 튼다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간혹이란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제가 간혹이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bump into라는 표현은 사실 누군가를 좀 우연히 만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려면 누군가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닌 간혹 누군가를 혹은 이 상황에서 이 시간대에서 이 장소에서 만날 법한 사람이 아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bump into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혹이라는 말을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간혹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간혹. 그쵸? 뭐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나 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나 이런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뭐 그때는 음악을 듣진 않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은 뭐 음악을 듣진 않고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죠. 뭐 그럴 때 빼고는 저는 웬만하면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 이럴 것 같아요. 질문이 주로 뭐 하는 건지 얘기를 했는데 왜 너는 간혹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을까, 딴지를 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목적이, 그쵸? 말을 할 때 목적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쓰는데 목적을 둬야 되고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틀어야 된다라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앞쪽에 설명을 드렸죠. 이 표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고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주 발생이 되지 않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특정한 상황을 연출을 해야만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연습이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표현을 정해놓고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이 표현 공부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지금 현재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진 분들이 계시긴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이 표현의 공부 방법은 이 표현의 특성상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그쵸 만들어내고 뭐 완전히 상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실제 있는 얘기를 저도 방금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있는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튼다라는 개념, 그쵸,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튼다라는 개념, 요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표현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틀어서 이 표현을 쓰기 위한 특정한 내용을 틀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 내용은 실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뭐 맥락상 좀 논리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말하면 조리 있게 말한다는 거에 조금 벗어나는 느낌,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자주 쓰고 그 표현을 자주 써서 자기 입에 붙이려면 이렇게 약간 인위적으로 내용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의 조리성이라든지 뭐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한국말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무 생뚱맞는 그런 느낌은 또 들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나는 잘 쓰는 게 있는데 그쵸, 예를 들면 나는 표현 잘 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잘 쓰는 표현들이 과연 몇 개가 되시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잘 쓰는 것들이 왜 잘 쓰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나름 분석을 하기로는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이제 쓸 줄 아는 게 몇 개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쓸 줄 아는 게 몇 개 없는 이유가 그 표현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재미있거나 신기해서 이렇게 익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모든 표현이랑
누구나 자기가 이제 입에 붙이고 싶은, 잘 쓰고 싶은 표현들이 다 재밌고 다 신기해서 빨리빨리 입에 붙으면 솔직히 이런 방법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표현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막 이래서 막 자기 입에 빨리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해서 재밌어서 이제 몇 개 정도가 입에 붙으신 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개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과연 내가 쓸 줄 아는 표현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그게 이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의 개수와 내가 실제로 쓸 줄 아는 표현의 개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프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외우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표현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시거나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표현 공부를 꽤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이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 내 입에서 뱉어낼 수 있는 표현들의 개수가 적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했던 과정,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외우면 될 것 같아서 막 외우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외운 것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입에서 안 나오지? 그쵸? 내 입에서 외운 것들 대비 입에서 나오는 개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오시게 되게 되면 그때 시기에 제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표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 제가 뭐 영상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 그쵸? 표현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 그쵸? 이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 포장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것. 이거는 사실 뭐 저만의 개념은 뭐 정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정의로는 표현은 그렇죠? 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섹션 중에 Expression for Today 이 섹션만 하더라도 이 섹션의 취지가 그런 거죠. 표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이 이 표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표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취지로 Expression for Today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표현은 포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레벨이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레벨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게 둘러서라도 조금 둘러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시면 그러면 저는 이 표현 공부를 하는 게 맞는 레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얘기를 해서 어떤 표현으로는 그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데 그 표현을 모를 때 그 상황의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사실 그게 실제로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표현을 모르더라도 알 때도 모를 때도 그쵸? 모를 때도 그 표현에 대한 상황의 설명이 가능해야만 실제로 그 레벨이 좋은 레벨이고 공부하는 순서가 좀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현을 모르는 분들께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이 상황을 조금 더 진짜 원어민들이 말하듯이 원어민들의 언어 가치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쓰는 이런 표현으로 포장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꼭 필요한 이러한 공부 과정이라기보다는 포장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꽤 높은 레벨의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을 표현을 모를 때도 설명이 가능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순서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을 쓰는 앞뒤 이야기도 말을 잘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표현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이 표현을 쓰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표현을 쓰고 나서의 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 전, 뒤, 앞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말을 못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라는 게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라는 게 빛을 보려면 이 표현을 쓰기 전 상황, 이 표현을 쓴 후 상황, 즉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잘 받쳐줘야만 사실 이 표현을 쓰는 게 빛을 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 표현을 쓰는 이외에 기본적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저는 그것도 이제 좀 공부하는 순서에도 맞지도 않고 조금은 레벨에 벗어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 같은 거를 이제 재미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이 표현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부하는 것에 약간 상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이 표현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라는 것을 썼을 때 그 쓰는 내용 전체 안에서 이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게 되게 되면 그쵸, 뭔가 좀 어려운 거를 먼저 하고 좀 쉬운 거는 나중에 하는, 기본적인 건 안 되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이 표현을 먼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정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이라는 것은 좀 포장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을 쓸 때 전체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 앞뒤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받쳐줄 때 이 표현이 빛이 난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표현이라는 것을 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제가 표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의 정의를 한번 내리게 되면 여러분도 혹시 이 더몰 이것도 표현이라고 혹시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이거는 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 것도 표현이다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내리는 정의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더몰이란지 뭐 나론리 버럴소 이런 것들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표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구조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냥 본인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단어를 옆에 조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조금 적어드려 볼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 약간 생소한 단어들을 제가 적어드린 이런 단어들, 뭐 delirious라는데, 뭐 vulnerable, 뭐 gullible, 뭐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게 되면 조금 못 보던 단어들이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물론 이제 이 단어들은 원어민들이 다 잘 쓰는 단어들이긴 한데 그냥 사전을 찾으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표현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는 같더라고요. 물론 표현으로 정의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표현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리는 표현에 대한 정의는 사전을 찾았을 때 그 의미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이 단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혹은 단어 한 개만 있긴 한데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의미로 의역이 돼서 쓴다든지 여러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뭔가 의미가 이상하고 이거를 의역을 해야만 실제로 이해가 제대로 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표현의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표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슬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생각하고요. 이디엄, 제가 뭐 이제 이디엄을 제일 좀 공부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디엄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약간 뭐 단어들이 추각 형태 이런 단어들도 뭐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에크로님 이런 것들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언어에서 온 표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한 두 가지만 했는데 You might not know this 섹션에서 했던 미카사, 에스카사 요거 이 스페인어 이거 말고도 뭐 마젤 터프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어식 표현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 온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거 3, 4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으로 인지를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구조 그리고 그냥 단어 이렇게 저는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기 취입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가, 그쵸? 저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단어 공부하기 네 번째 영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표현 공부 방법 영상을 올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을 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 찍는 영상 같지는 않게는 돼버렸지만 이제 워낙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나 표현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너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는 게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일단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긴 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방법이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도 모르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이런 생각, 이런 방식,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 공부하는 방법이나 구조 공부하는 방법들이 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서 이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기간이 길게 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땡겨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순서적으로 이제 영상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표현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을 거고 표현을 공부할 레벨이 아니신 분들께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중에 내가 표현을 공부할 때 뭐 제 방법대로 처음부터 안 하시더라도 하다가 조금 힘들면 잘 안 나오는 거 이 사람 말대로 아는 거는 좀 생겼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오면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이 영상에서 특히나 표현 공부 영상을 찍을 상상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표현 공부를 하지 말아거든요.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쵸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을 할 때 표현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이 표현이란 것들이 재밌고 신기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향이 크세요. 그거를 뭐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부정할 분이 계실라나 어쨌든 정말 뭐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재밌고 신기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표현이란 정의를 내려드리면서 이 표현을 모를 때 이 표현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를 할 때는 이 표현이라는 거를 공부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표현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레벨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비율의 사람들이 실제로 표현을 공부했을 때 그 효과나 그리고 그 순서로 봤을 때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적게 잡아도 한 몇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을 건데 이 학생들 중에서 제가 표현 공부를 실제로 해보라고 한 학생이 그쵸 한 진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야 한 2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조금 자신이 없는 이유도 왜 제가 이 영상에서 이 표현 공부라는 게 다른 공부 방법을 설명드릴 때보다도 좀 자신 없게 좀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느렸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한 20명 이하의 학생들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늘긴 했지만 그 학생 수가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실험이라고 치게 되면 실험에 약간 표본은 못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수가, 제가 실험을 해본 사람의 학생들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이제 그 정도 레벨까지 빼는 학생들이 없었던 거고, 그 정도까지 레벨을 안 빼더라도 제 학생들 중에서는 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을 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학원을 하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뭐 표현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 표현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서 실제로 성과를 보게 한 학생들은 20명 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 공부를 할 정도의 본인의 레벨이 되는지, 그리고 레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재미로 공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표현 공부로 접어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현 공부를 하면서 영어랑 좀 더 친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이라고 하는 레벨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시기에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유념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표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로도 한번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한국말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었을 거라 믿지만, 실제로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공부했는가, 이것도 영어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 드려보도록 하죠. 이게 또 improvising, 그쵸, 이제 즉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쵸,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제 앞에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스타벅스 컵이 있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은 조금 식상하다, 그쵸? 그죠? 이 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타벅스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해볼까요, 질문을 스타벅스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쵸. 그리고 뭐 표현은 아까 전에 한국말로 할 때 했던 범프 인투로 하나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쵸. What do you think of the logo of Starbucks? If somebody asked me the question, then probably I would go, we do judge people by what they wear, what they eat, even what they buy. The things I say, you could see on the outside. Of cour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e need to judge people by the things on the inside. And probably it would be the best if we don't judge at all, right? But I'm not here to talk about what is wrong or what is right. So anyway, try to put yourself in a situation where you just bump into someone you used to know or you used to be close to before. And that guy holds the cup with the logo of Starbucks on it. And that logo might say something to you. Something could be how he is or even how he has been. So that is what I think logos do. That is what I think logos are for. 뭐 이제 로고에 대해서 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트는지는 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을 때 자막으로 좀 더 긴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가, 어느 때 이야기를 트는가, 그쵸? 이제 전제를 어떻게 까는가, 요거를 좀 보셨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그쵸? 범프 인투를 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가, 요거를 보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자막으로 넣긴 넣겠지만 이미 말을 안 해서 좀 전제를 안 깔고 나가서 다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그쵸? 그리고 또 어떨 때 내용을 탁 트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제를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전제로 이렇게 깔죠.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드렸을 때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앞에 주절 되지 않고 막 이제 뭐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쵸? So what I think of the logo of Starbucks,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로고에 대해서 뭐 그린이고요. 그 다음에 there's a woman on it,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떤 여성이 있고요. 뭐 그쵸? 뭐 동그랗고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일부러 빼고, 그쵸? 이제 틀어가는 과정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트는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로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 여자가 누구고, 뭐 위에 뭐 스타, 뭐 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 기본적인 얘기는 했다고 치고 다른 표현으로 한번 같은 질문의 답변을 또 어떻게 얘기를 끌고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play hard to get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스타벅스 로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 얘기와 이 play hard to get, 밀당하다. 이 두 개 무슨 관계가 있지? 그쵸.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꺾어서, 틀어서 이 play hard to get이 나올 만한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는지, 그거를 좀 위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So if somebody asks me the same question, okay, what I think of logo of Starbucks, and I think the logo of Starbucks represents Starbucks itself. So I might as well talk about Starbucks, not only just the logo of the Starbucks. We all have been trouble finding a good place to take our girlfriends to, right? You have been there, right? Of course you have been there. So, taking your girlfriend to a fancy place, not only just a fancy place, it could be just a good place. So, taking your girlfriend to a fancy place could make your girlfriend feel that she is treated well. And I'm not really saying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she might think that you just like showing off. Anyway, so if you are in a relationship where because you just started dating your girlfriend, it is okay for your girlfriend to play hard to get. If you are in that phase of the relationship, you better take your girlfriend to a good place. So even when your girlfriend simply says, "Oh, let's have a cup of coffee," then if you take her to Starbucks, out of all the cafes you can think of, then she might think that you treat her well, and then probably she deserves it. You know why? Because she is the one you chose to, fall in love with. 어떠신가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트는지가 보이시나요? 이제 뭐 조금 분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처음에 bump into 얘기할 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어쨌든, 그쵸. 누군가를 만났다. 그쵸. 제가 bump into 얘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스타벅스는 좀 비싸다. 그리고 이 비싼 거를 누가 들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사는지를 판단한다. 뭐,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bump into를 쓰려면 누군가를 오랜만에 봤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다시 정리되면 비싸다, 그쵸.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뭐,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오랜만에 봤다? 요 얘기가 섞여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lay hard to get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play hard to get이라는 것은 연인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밀당하는 상황이 되긴 돼야 되지만 연인 관계인데 연인들이 처음 연애를 시작할 초기에 그럴 때 많이 쓴다라고 저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밀당이라는 게 뭐 연애하는 중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꽤 오래 사귀신 분도 밀당을 하시겠지만 제 머릿속에 밀당이라는 거는 그때 좀 초기에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초기에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문장에서 the logo shows 이렇게 얘기했나요? The logo shows Starbucks itself 이렇게 했나요? 어쨌든 이제 로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뭔가 전제를 좀 깔았죠. 그쵸?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로고 얘기를 하면 플레이 할 뚝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로고 말고 스타벅스 그 자체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전제를 깔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조금 플레이 할 적에 쓸 수 있는 상황 연출이 좀 더 잘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틀면 되고 그쵸? 너무 이게 그쵸?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 얘기가 조리 있게 나갈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표현을 쓴다는 목적 위해서 내용을 튼다라는 개념,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